여러분은 평소에 건축사라는 직업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혹시 건축사라고 하면 그냥 멋진 건물을 그리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시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건축가나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건축사라는 직업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광범위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오늘은 건축사의 업무가 정확히 무엇인지, 건축물이 기획되고 지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건축사가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건축사의 세계를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여러분이 매일 살아가는 공간, 그 시작점에 있는 건축사의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볼까요? 건축사라는 직업은 단순히 건물을 설계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안전과 삶의 질, 그리고 도시의 아름다움까지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과연 어떤 일들을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의 업무는 크게 두 가지 핵심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설계 업무와 공사 감리 업무입니다. 이 두 가지 핵심 업무를 통해 건축사는 건물이 기획되는 순간부터 완공되어 사용되기까지 전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게 됩니다. 복잡해 보이는 건축 과정을 건축사가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설계 업무에 대해 알아볼까요? 설계 업무는 건물의 청사진을 그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분화된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단계들을 거치면서 건축주의 꿈은 구체적인 현실로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기획 업무입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 어떤 목적으로 지을지,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지, 예산은 얼마나 책정할지 등 큰 그림을 그리는 단계입니다. 건축주는 막연한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건축사는 이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형태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를 짓고 싶다고 하면 어떤 분위기의 카페인지, 몇 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지, 주차 공간은 필요한지 등 세부적인 내용을 함께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이 기획 단계에서 건물의 방향성과 컨셉이 결정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는 단순히 질문을 던지는 것을 넘어 건축주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까지 조언하며 최적의 기획안을 도출해냅니다. 토지 이용 계획, 법규 검토, 사업성 분석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건축주의 비전을 현실화하는 초석을 다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본격적인 건축 설계 업무입니다. 이 단계는 다시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째, 계획 설계입니다. 건축주의 요구사항과 기획 단계에서 수립된 내용을 바탕으로 건물의 전체적인 구상과 배치를 잡는 단계입니다. 건물의 형태, 공간 구성, 대지와의 관계 등을 스케치하고 기본적인 도면을 만듭니다. 이 단계에서는 대지의 특성, 주변 환경, 일조권, 조망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물의 최적의 위치와 형태를 찾아냅니다. 아직 구체적인 디테일은 없지만 건물의 윤곽이 잡히기 시작하는 시점이죠. 이 과정에서 건축사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건축주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최상의 안을 찾아 나갑니다. 둘째, 중간 설계입니다. 계획 설계를 통해 정해진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인 설계가 진행됩니다. 주요 구조 방식, 건축물의 재료, 설비 시스템, 전기, 통신, 급수, 배수, 냉난방 등 주요 마감재 등을 결정하고 건축 구조 전문가, 기계 설비 전문가, 전기 전문가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설계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통합하여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건축물을 구현하기 위한 기반을 다집니다. 중간 설계 단계에서 건축 인허가를 위한 기본적인 도서들이 준비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건축사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통합하는 총괄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셋째, 실시 설계입니다. 실제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세부 사항을 결정하고 도면을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시공에 필요한 모든 정보, 예를 들어 벽체의 두께, 창문의 크기와 재질, 문과 창호의 상세 치수, 전기 배선, 통신 케이블, 급배수관, 냉난방 배관의 위치, 위생기구의 종류 등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도 도면에 표현됩니다. 이 실시 설계 도면을 통해 시공사는 건물을 정확하게 지을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건물의 설계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긴 최종 매뉴얼인 셈이죠. 이 도면은 수십 장에서 수백 장에 달할 수 있으며 이 한 장 한 장에는 건물의 안전과 기능성, 미학적 가치를 담아내기 위한 건축사의 깊은 고민과 전문성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시공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하여 오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2단계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설계가 끝나면 모든 것이 완료될까요? 아닙니다. 세 번째는 사후 설계 관리 업무입니다. 건물이 지어지는 시공 과정에서 설계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단계입니다. 시공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현장 여건상 설계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때 건축사가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반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설계 의도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설계 업무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발주자, 즉 건축주가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더욱 다양하고 전문적인 설계 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건물을 새롭게 바꾸는 리모델링 설계나 실내 공간의 디자인과 기능성을 담당하는 인테리어 설계도 건축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테리어 설계는 단순히 미적인 요소를 넘어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또한 건물의 특수 목적에 따라 음향, 차음, 방진 설계와 같이 소음과 진동을 제어하는 전문 설계나 3D 모델링, 모형 제작을 통해 건축주의 이해를 돕는 작업, 그리고 설계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VE 설계도 수행합니다. 토목 분야와 연관된 흙막이 상세도 작성이나 각종 인허가 심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각종 심의 대응 업무도 건축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최근에는 BIM 설계 업무도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BIM은 3D 모델링 기술을 활용하여 건축물의 모든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방식인데, 이를 통해 설계 오류를 줄이고 시공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건축사는 이렇게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더욱 정교하고 효율적인 설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녹색 건축 인증 관련 설계나 장애인, 노약자 등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 설계 등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건축의 중요한 부분이며 건축사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설계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분리 발주에 의한 조정 업무를 통해 여러 전문가들의 작업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능력 또한 건축사에게 요구됩니다. 이제 두 번째 핵심 업무인 공사 감리 업무에 대해 알아볼까요? 설계가 건물의 청사진을 그리는 일이라면 감리는 그 청사진대로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감독하는 일입니다. 건축사는 단순히 도면을 넘겨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사 현장에 건축사가 직접 나가서 시공 과정을 감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사는 공사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시공 방법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 사용되는 자재가 적합한지 등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철근의 백은 간격은 맞는지, 콘크리트 타설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창호 설치는 규격에 맞게 되는지 등 모든 공정 하나하나를 면밀히 살핍니다. 만약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거나 부적절한 자재가 사용되면 이를 즉시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조치합니다. 이는 건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건축사의 감리 업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부실 공사를 막고 설계된 건물이 의도한 대로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감리 업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는 단순히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예방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이는 건축물의 품질을 보장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축물의 가치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공사 감리가 완료되면 건축사는 공사 감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사용 승인 신청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건축 공사 감리 업무를 마무리합니다. 이 서명은 건물이 안전하고 적법하게 지어졌음을 건축사가 보증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건축사가 이 최종 서명을 하기까지는 수많은 검토와 확인 과정이 수반되며, 이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사의 무한한 책임감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또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이 바로 대가 기준입니다.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에 따라 설계 및 감리 대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건축 설계 업무 대가의 지불 방법은 건축 설계의 단계별 업무 비율에 따라 대가를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계획 설계 단계에서 일정 비율, 중간 설계에서 일정 비율, 실시 설계에서 또 다른 비율 등으로 지급하여 건축사가 각 단계별로 수행한 노력과 전문성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특정 경우에는 건축 설계 업무 대가를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계 난이도가 매우 높거나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거나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대가 기준은 건축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건축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축사는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자료를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건축 프로젝트는 건축주와 건축사, 그리고 시공사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건축주는 건물의 목적, 예산, 원하는 기능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건축사는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설계를 제안합니다. 이러한 정보 교환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건축사는 단순히 건물을 예쁘게 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잡한 건축법과 규제를 해석하고 지형과 기후 조건을 고려하며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건물이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지까지 고민하는 전문가입니다.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건축주와 시공사, 공무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소통과 조율을 이끌어내는 역할도 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건축사는 자신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건축사는 건물의 모양, 구조, 기능, 그리고 법률적인 측면까지 모든 것을 통합하여 설계합니다.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설계, 장애물이 없는 환경을 만드는 설계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건축물을 만드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AI 시뮬레이션 같은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더욱 정교하고 효율적인 설계를 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건축을 위한 연구와 실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축사는 태양광 패널, 고효율 단열재, 에너지 회수, 환기 시스템 등 최첨단 기술을 설계에 반영하여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친환경 건축물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건축사가 작성하는 설계 도서의 저작권은 건축사에게 있습니다. 이는 건축사의 지적 재산이며 건축사의 노력과 전문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설계 도서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건축사의 아이디어, 창의성, 그리고 오랜 시간 쌓아온 전문 지식이 응축된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건축사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건축산업의 발전과 창의적인 설계 활동을 장려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건축사는 우리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공간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지나치는 빌딩, 가족과 함께 사는 아파트, 혹은 즐겨 찾는 카페나 도서관, 학교, 병원 등 모든 건축 공간의 시작에는 건축사의 땀과 노력이 배어 있습니다. 건축사는 단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담는 그릇을 만들고 도시의 풍경을 디자인하며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건축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매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합니다. 건축사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기술자가 아니라 도시와 건축을 통해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예술가이자 엔지니어이며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리더입니다. 건축물의 수명은 수십 년에서 수백 년에 이르며 그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건축사의 설계는 단기적인 관점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깊은 통찰력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날 건축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기술적 요구에 맞춰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 기후 변화, 도시 재생, 스마트 시티 구현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이 건축 분야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축사는 이러한 변화의 최전선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더욱 살기 좋은 미래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건축이 단순히 물리적인 구조물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건축사는 이러한 복합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끊임없이 학습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건축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은 더 명확하게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건축사는 우리 생활의 모든 공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건축사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꿈꾸는 건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